2019년 최고의 아이콘 곽철용. 그러나 2006년 타짜 개봉 당시에는 곽철용보다 아귀, 김윤석 씨가 훨씬 더 주목을 받았죠. 많지 않은 분량에도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던 아귀. 오늘은 첫 시간으로 타짜 아귀 편을 준비해봤는데요. 영화가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은 분석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클라이막스 시퀀스를 위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름하여 아귀는 왜 멘탈이 나갔을까? 영화를 노래하다 시작합니다. 정마담과 아귀와 고니, 마지막 판이 벌어지기 전에 그들에게는 각각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마담은 돈부터 챙긴다. 아귀는 고니는 내 손에 죽는다. 여우 같은 정마담을 조심해라. 그리고 고니는 자연방으로 친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그들은 최후의 대결에 임하게 됩니다. 화투판이 벌어지고 자연빵으로 판에 임하던 고니는 계속해서 돈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한 번 자신에게 선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고니는 여기서 밑장을 빼 판을 설계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보도록 하죠.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귀한텐 밑에서 한 장, 정마담도 밑에서 한 장, 나 한 장. 다시 아귀한테 밑에서 한 장, 이제 정마담에게 마지막 간장.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뭐야, 정마담하고 내 패를 밑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이 얘기야?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넌 나한테 굿땡을 줬을 것이요. 그리고 정마담한테 주려는 거 이거 장짜리 아니야? 자 모두들 보쇼. 정마담한테 장땡을 줘서 이 판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야?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애기가. 예림이 급해봐봐. 혹시 장이야? 패 건들지 마. 손모가지 날라가 bun게. 해머 가져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잠깐,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좋아. 칙탁. 이 패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이 띠블놈이 어디서 약을 팔어? 천하의 아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후달리냐? 후달려. 오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둘 다 묶어. 아귀는 자신에게 굿땡을 줬을 것이라면서 자신의 패를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정마담에게 돌아가려는 패가 장짜리였음을 모두에게 확인시켜주고 정마담에게 장땡을 줘서 이 판을 끝내려고 했다고 고니를 몰아세우죠. 그러나 먼저 정마담에게 나눠줬던 패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쿠라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섭다의 족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다는 1부터 10까지 각각 2장씩 총 20장을 갖고 펼치는 화투놀이입니다. 한 사람당 2장의 패를 임의로 나눠 갖게 되면서 자신의 패 조합과 상대방의 패 조합을 비교하여 높은 족보에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이죠. 족보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가장 높은 것은 38광땡, 그 다음이 10을 2장 갖게 되는 10땡, 차례대로 9를 2장 갖게 되는 9땡, 8땡, 7땡, 내림차순으로 정리됩니다. 물론 동일한 그림패가 나오지 않는 조합을 갖게 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일단 해당 조합들은 1땡보다 낮은 족보이면서 두 숫자의 합 끝자리가 높은 사람이 족보에서 앞선다 라고까지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네요. 또한 특수한 패 조합으로 4와 9 조합의 사구파토는 판을 무효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면서 3광과 7돼지의 조합은 땡잡이라고 하여 상대가 9땡 이하의 땡패가 들어왔을 경우 이길 수 있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38광땡을 제외한 13광땡이나 18광땡의 경우 지역이나 판마다 적용되는 사례들도 있으나 만화 원작이나 영화를 고려해봤을 때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광땡은 오로지 38광땡만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영화 타짜의 마지막 상황을 살펴보면 아귀는 9땡을 가졌습니다. 정마담은 3광과 10자리 하나를 가졌으므로 1등보다 낮은 패이며 정확하게는 두 수의 합이 13이니 새 끝이 되겠네요. 그리고 고니의 패는
끝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영화는 고니의 패를 끝까지 보여주지 않았지만 공개된 아귀와 정마담의 패만으로도 고니는 아귀를 이길 수 없는 패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우선 고니가 아귀를 이기려면 장땡이나 38 광땡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정마담이 장짜리 패 하나와 3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땡과 38 광땡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또한 49 파토나 땡잡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요. 구 두 장을 모두 아귀가 갖고 있고 땡잡이에 필요한 3광을 역시 정마담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니의 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아귀를 이길 수 없는 패를 갖고 있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화투의 밑장을 빼가면서까지 판을 설계할 때에는 아마 다음과 같은 부분을 노리게 되는 게 아닐까요? 첫 번째, 상대방에게 충분히 높은 패를 줘서 판돈을 키운다. 두 번째, 상대방보다 높은 패를 이용해서 커진 판돈을 내 것으로 만든다. 아귀는 이 판에서 패하고 폭발하는 분노를 보이기보단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하며 판을 복귀하고 왜 고니가 이러한 판을 설계했는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 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승자는 아귀가 됐을 텐데요. 아귀는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패를 줘가면서 판을 설계한 의도를 알 수 없었던 거죠.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아귀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주인공인 고니의 상대 역으로 등장하니 흔히 하는 표현으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아귀는 정말 악인인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귀가 3대 타짜로 불릴 정도로 대단한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아귀에게는 구라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다 긴다 하는 타짜들이 아귀 앞에서 온갖 기술로 판을 설계하려고 해도 아귀는 모두 알아채고 기술을 쓴 타짜들의 신체 일부를 자르거나 못쓰게 만든다는 일종의 아귀의 능력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폭력은 나쁜 일이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아귀는 거짓 없는 화투계를 정립하려고 했으며 사기를 치는 타짜들을 응징해주는 캐릭터인 건 아닐까요? 계획대로 짜여진 판이 아니라 무계획적인 우연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그런 캐릭터인 거죠. 이런 캐릭터를 먼 나라 미국 헐리우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등장하는 이 단발머리 아저씨 하비에르 바르뎀이 연기한 안톤 시거입니다. 안톤 시거는 사람의 생사를 동전 던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에 따라 상대를 살려주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거죠. 일종의 우연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과 우연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 최고 화제작 기생충이 다룬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상 많은 영화들이 기저에 설정하는 요소입니다. 정리하면 아귀는 악스러운 존재라기보다는 공포스러운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공포는 악이 없어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타짜 아귀 편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많은 비평이나 분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모든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아귀를 주제로 한 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영화를 노래하는 나볼레옹이었습니다.